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머랑 복덕바입니다. 12월이 정말 위기의 달인 건 이거 금융권이나 건설업계 지금 쌍으로 터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지수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불길한 스멜이라고 하죠.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먼저 금융업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에 몰린 사람들이 대체로 은퇴를 한 사람들의 자금이라는 사실이죠. 이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은퇴자금 뽑아낸 건데, 또 5대 시중은행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 문 닫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에서 정말 빡세게 추천을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개로 주가 연계증권에 가입을 한 건데요. 액수를 보면 정말 입이 돌아갈 정도입니다.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등등 ELS 판매 잔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요새는 살짝 금융권 전반에 관한 얘기가 들춰지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액수 단위 자체에 렉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조 단위로 자금이 움직이니까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액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단위라서 잘 실감이 안 될 정도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13조 원 이상 특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 결과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크겠고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은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6조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확히 이 금융상품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파는 사람도 잘 몰라. 그리고 사는 사람은 더 몰라. 이렇게 모두 모르는, 정말 이게 어떤 뿌리를 두고 파생된 금융상품인지 ELS에 대해서는 그냥 고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부각이 돼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60대 이상이 6만 2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 더욱 골 때리는 건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 손실이 발생해서 그 손실액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길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죠. 그냥 자기가 일생토록 일해서 확보한 은퇴자금 눈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투자 손실로 법적인 배상을 받은 액수는 대부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홍콩 H지수 ELS가 불안전 판매라는 판단을 받아도 이게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고 고객의 손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수수료, 은행이 먹고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손실액이 고객이 떠안아야 하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 5대 은행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융상품에 내년 상반기 정말 어마무시한 손실액, 거의 반토막이 나는 사태가 터진다면,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은행이 스스로 투자 차원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까지도 얻었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은행 자체의 투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외국 부동산 투자가 지금 거의 반타작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세계 도처의 모든 부동산 수익 자체가 2023년은 거의 최악의 지표를 찍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체 투자 손실액도 천문학적으로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 점도표를 내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다는 말로 온 사방 언론들이 금리 인하의 봄을 외치는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데, 아직 미국 연준은 이번 달까지도 12월 금리 동결을 한 거고요. 제롬 파월이 상당히 금융정치를 잘하는 것 같죠. 너무 비시장적인 분위기로 일방적으로 간다 해서 온갖 세상의 손가락질은 혼자 다 받아냈는데, 이거 살짝 접대 멘트 해주면서 금리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조금은 완화된 목표치로 움직이겠다는 제스처. 이거 어디까지나 제스처죠. 실제로 금리는 인하를 해야 인하되는 건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스탠스는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화적인, 어찌 보면 월가의 주식을 한 번쯤 끌어올려보려는, 상당히 손가락 한번 튕겨서 미국 나스닥을 혹독한
12월 겨울 추위에서 따뜻한 벽난로 쪽으로 당겨서 단기간이지만 불 좀 쬐라고 붙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와 영국중앙은행 BOE는 미국 기준금리와 함께 똑같이 동결을 살 표명을 했고요. 접대 멘트를 날린 제롬 파월과는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독일이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선 전체적인 유럽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요. 성장률은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상한선이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2%대, 내년 가까스로 올라서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1.4% 성장률을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의 봄은 유럽의 겨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미국은 그냥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파월이 그냥 던져준 먹잇감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상황이 이런데 시중은행이 세계 도처에 깔아놓은 부동산 투자처가 그리 단단한 수익률을 보장해 줄 리 없다는 얘기죠. 은행 자체도 ELS 같은 불안전 판매를 한 고객에 대한 손실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은행 스스로가 투자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투자액은 내년 상반기에 상당한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올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금융권에서 보이고 있는 부실 논란 그리고 오작교로 연결되어 있는 건설업계로 이게 그대로 다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PF 문제로 우발 채무가 2조 5천억에 달하는 건설사가 도마 위에 올랐죠. EOD, 기한이익 상실, 그러니까 대출 만기 전에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수순인데 자연 신용등급 하락이 이런 자금 압박에 빠지게 하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자금이 잘 돌지 않아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이 난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냥 부동산 전반의 모든 시장 분위기는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아파트 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이렇게 다이하게 되면 다시 시공사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대체로 건설업계 관행상 이렇게 기존 건설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수익성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다시 엄청난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는 그냥 아비규환의 상황이 오고 만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분위기를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읽고 있어. 이제 한계 기업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잠재 부실의 누적을 예방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PF 문제가 단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양시장 보세요. 서울 삼익도 랩소디 여기 45세대 모집에 10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가점을 까보면 최저 25점, 최고 55점이 나왔어요. 이건 보나마나 거의 계약률 완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문제는 분양가가 정말 너무 화려하다는 얘기죠. 소형 평수인데도 10억에 육박하는 주상복합입니다. 사태가 이러니까 건설사가 분양시장에서 수익률 확보하기란 정말 어렵게 되는 거고요. 계약서는 또 수분양자가 족족 찢어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권 아파트들 역시도 그리 성적이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693세대 모집에 3,286명이 지원을 했고요. 여기도 가점이 상당히 불안한 편이죠. 최저 가점이 34점, 그리고 최고 가점 74점. 최종 계약률이 그리 썩 잘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권도 경기권이지만 상당히 압박이 심한 편으로 구평이 거의 8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검단도 청약 성적이 최근에 비교적 좋았는데 이번에 제일풍경채 4차가 896세대 모집에 1,75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소 의외로 적은 인원이 지원을 한 건데 가점을 까보니까 당연히 최저 25점, 최고 59점이 나왔어요. 그만큼 그냥 낚시급에 해당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 자체가 검단에서 그리 좋지 못한 좀 이렇게 호불호가 제대로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양시장 역시도 지금 추세 자체가 상당 부분 분양을 통한 수익률이 건설사 입장에선 훅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한국 부동산 집값을 완전히 골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서울 대단지에서도
계약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문화 입학자의 150명 이상의 계약서 찢었습니다. 아니 여기 진입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디밀고 그냥 전투적으로 청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일로 풀리면 다주택자들이 서로 주워가려고 할걸요. 근데 150명 이상이 그냥 계약을 엎어버린 거고 그만큼 분양가 12억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청약통장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냅다 계약을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전 청약 당첨 포기자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1300명 이상이 탈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전 청약이라는 장기 레이스 힘이 든 거고 분양가도 뭐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 더 이상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계약서 찢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분양시장을 위협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부동산 집값은 대내적인 변수, 특히 금융적인 위기, 그리고 이와 연관된 건설사 위기, 둘 사이에 교집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분양실적 부진, 당첨이 돼도 그냥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사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건 뭐 거의 줄줄이 사탕이야. 그렇게 더욱 긴축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스로 움츠려드는 부동산 환경이 미국이 아무리 양적 완화 분위기를 잡아도 국내 집값은 거의 역대급으로 sak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3.5% 정도의 기준금리로 눌러놓은 건 그만큼 이렇게 대내적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뭐 미국 기준금리야 이미 뭐 10개월 전에 우리 한국하고는 결별을 선언한 거고 그동안 2%의 갭을 유지한 거죠. 아니 언론에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벌써 논하던데 지금까지 금리 눌러놓은 게 금리 인하 효과와 비슷한 스탠스인 겁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선 금리 수준을 바꿀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절대로 혹하는 말들에 길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곳은 바로 매수세. 거래가 트이지 않는 걸 매도세가 제일 두려워하죠. 절대로 설거지 당할 일 없이 깔끔하게 정상화된 집값으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그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금융권에서 터져나올 엄청난 부실폭풍, 그리고 건설업계 갑자기 밀어닥치는 자금 경색, 게다가 매매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분양시장의 수익 악화가 지속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퍼센테이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내년 상반기 집값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변동성 위에 서 있게 될 겁니다. 2024년도는 한국 부동산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